자, 청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오후 2시 54분 지나는데요. 5월 17일입니다. 월요일이죠. SG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G. 자, SG를 보기에 앞서서요. 일단, 현재 이 시각, SG가 코스닥에 있잖아요. 종합주가지수랑, 그 다음에, 코스피랑, 코스닥 한번 업종 지수 먼저 한번 봐볼게요. 종합주가 지수 먼저 봐볼게요. 자, 종합주가 지수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저점이 올라왔던 부분을 이렇게 3월 달부터 올라왔었죠. 단기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일단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죠. 이것만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넘어가면서부터 현재 올려놓고 이렇게 눌림의 형태가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눌림은 이제 반대로 여기 저항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얘가 만약에 이 저항값을 지금 저항값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 부분이 붕괴되면 3000에서부터 3000, 2750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 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생각 안 해놓으면 뚝 떨어지면 사람은 당황스럽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존하고 있다. 무엇이 공존하냐면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현재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렇게 와도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월봉이나 주봉을 봤을 때.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3000에서부터 2750까지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지금 3138이면 250에 150을 더하면은 한 400포인트 좀 종합주가지로 말하면 10% 이상이 빠질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무척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항도 있고 지지 있는 공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동시에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왜냐면 거의 모든 종목이 종합주가지수하고 역행하기는 어렵죠. 그죠? 개별 종목도 있긴 하지만 거의 동행한다고 봐야 되니까 업종 지수는 지금 봐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한번 보게 되면 코스닥 업종 지수를 동시에 한번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깨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흐름상 괜찮고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여기는 주봉하고 월봉하고 왼쪽 위에 게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이게 튕길 수 있겠죠.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런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올려놓고 눌림을 주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저항이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 저항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여기 맞고 지금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저항을 맞고 그죠? 그냥 지금 이렇게 좁혀가는 구간 속에서 수렴의 끝자락은 아니지만 약간 늘어지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도 동시에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나 코스피나 약간 비슷한 구간이고 약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인 SG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자, SG라는 종목 봐볼게요. 자, 이제 SG를 보게 되면 연봉을 먼저 봐볼게요. 자, 연봉을 보게 되면 한 4년에 걸쳐서 데이터 값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데이터 값이 보이게 되면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던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주가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3년 동안 밀렸는데 작년에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종가가 올해 시가가 되면서 이 자리를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려오기만 하던 흐름을 3년간의 흐름을 이제 조금 오랫동안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나빠 보이진 않죠. 고개를 들어가는 모습은 그렇죠. 이 정도는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다가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기간이 한 3년간 계속 낮아지다가, 이제는 고점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반해서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이, 양 대표가 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흐름이, 뭐가 안 좋으니까 고점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3년 동안 떨어진 흐름이, 이제 고개를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변화를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긴 했었지만 또 시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보면 깨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헤드앤숄더의 넥자리도 하나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여기는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자리를 올해 깨게 되면 안 되겠죠. 여기가 얼마냐? 가격대 1,700원대. 1,700원대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와도 괜찮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저항 있으니까 여기가 4,000원대가 가야 될 1차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또 하나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열려 있는 거죠. 흐름상. 그리고 약간 거래도 좀 동반되는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한번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좀 강력하게 좀 보여요. 그죠? 자, 이런 점 한번 볼 것 같고요. 주봉 한번 볼까요? 연봉이나 월봉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봉으로 좀 당겨보면 이렇게 먼저 이 그림부터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도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도 그려지죠. 이렇게. 그리고 저점 대비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안정적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넥자리 형성됐던 부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지였던 자리가 여기가 교차하면서 지지를 바뀌고 현재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이제 가격대 얘기 드렸지만 1,900원에서 여기 1,700원 사이제 그죠? 요 라인이 붕괴돼서 밑으로 호가가 이렇게 내려가서 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와도 눌림이 되면서 튕겨나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볼만하죠. 모양새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홍 대표가 여기 지난 분기 실적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 중견기업이고요. 소형주예요. 제조 비금속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업종이.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938억입니다. 그죠? 소형주스럽죠. 뭐 그 정도면 코스닥이니까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이 이런 거 보면 그다지 높지도 않고 그다지 뭐 취약하지도 않고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이나 아이스콘, 레미콘 사업도 하는 것 같고 뭐 레미콘 사업이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SG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구조가 이렇게 작년에는 좀 증가하는 매출 구조를 가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괜찮았고요. 당기 순이익도 나아지는 모습이 조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그죠? 소형주 치고는 안정적으로 작년 분기를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죠? 그죠? 여기 부분은 좀 캐스천이에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보니까 2018년서부터 쭉 2019년 이렇게 2020년까지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다고 뭐 확 주저앉진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근데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그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약간 파란불로 돌아섰고요. 조금은 뭔가가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기우는 모습이 좀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일단 외형적 모습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볼까요? 메시지 골프만 쭉 나오는데 뭐 쭉 나오고 뭐 이거는 뭐 다른 기사들이죠. 이렇게 보면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게 한 가지 형 대표가 보면 뭐냐면 오래된 데이터 값을 갖지 못해요. 그죠? 오래된 데이터 값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한 4, 5년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어떻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 정말 한 3년 만에 흐름을 바꿔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조금 줄긴 했어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원래 내가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기 실적이 좀 좋으면서 후반기 좀 나빠지는 그런 구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확 와닿진 않지만 이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황 대표는 이 기준 뚜렷한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손절은 조금 주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맞으면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소위 말 투자를 했는데 맞으면 열려있는 공간은 넓고요. 잘못돼도 손절의 곡선은 짧아 보인다는 거죠. 이 필드는 넓고요. 그러니까 기대 손실 구간과 여기는 기대 수익 구간이죠. 이 구간이 더 넓죠. 그리고 몇 년 만에 돌아선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것도 그다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걸 좀 전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보이죠. 어떤 부분이냐면 실적 다시 한번 가보게 되면 분기 실적에 이렇게 보게 되면 후반전에 가면 이렇게 좀 느는 쪽이죠. 그죠? 느는 쪽이고 이렇게 느는 쪽이고 그렇고요. 연간 실적 보게 되면 좀 줄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마도 전반기 때 얘 회사가 특징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뭔가가 어쨌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뭐 말도 안 되게 취약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SG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이 가격 정확하게 가격 찍으면 1715원 그리고 여기 1800원대 1715원대 이 가격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1715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일봉에서도 여기 1700 여기 이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신규 지름을 노리거나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를 쳐져버리면 의지가 엄청 강해요. 이 자리가 지키려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교차를 했었죠. 그리고 지켰어요. 그리고 또 지켰고요. 또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간 자리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온 이 부분하고 겹치죠. 그리고 여기하고 겹치죠. 3중 지지가 있는 데가 1700원이라는 거죠. 여기만 안 깨면 주가는 눌림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눌림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이 뚜렷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만약에 저 회사가 계속 적자 모습이 나왔거나 삐걱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왜냐면 데이터 값이 그러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죠? 좀 부족하고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자리 1700원이 엄청 중요한 위치가 아니겠느냐 보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항상 저는 기준을 먼저 잡고 얘기하는 거죠. 왜 대응하려고. 근데 2,400원이잖아요. 그럼 1,700원에서 2,400원이면 한 700원 정도 비싸 있는 거죠. 2,400원에서 700원 정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곱하기 100이 리스크 범인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한 700원이면 한 240원. 한 20% 정도? 정도 되죠? 20% 정도는 리스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처졌거나, 좀 더 처지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든지, 요게 최대, 이렇게 좀 짧게 달 때, 1700원 부분에 자꾸 밀려서 이렇게 다서 지지하는 모습이 난다면, 저는 배팅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온다 그러면 대응하겠죠?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응? 손절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비중 축소라든지.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1700원을 논하는 거죠. 진입도 1700원. 대응도 1700원을 논하는 거죠. 왜? 깨지면, 지키면, 그리고 거길 탄력받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 매물대라든 이런 부분들이, 청산의 고려 구간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청산 대응의 구간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대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맞다, 틀렸다를 논하기 전에 이 대응적인 차원으로 많이 가게 되면 의미가 있죠. 자, 이런 사례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잠깐 예를 들어본다면, 이것도 황 대표가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연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고, 이렇게 당겨볼게요. 당겨보면,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2017년, 16년서부터 2018, 19, 20년 올라오는데,
여기 아래 꼬리 달았던 부분, 요게 2020년이죠, 작년에. 그리고 이 부분을 기술적 보고 이거 타고 갔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타고 가면서 이 흐름이 결정돼서 가잖아요. 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죠. 5월 달에 지금 들어왔는데 5월 달은 이것과의 동선이 연동이 돼. 왜냐면 5월은 이거잖아요. 이거 안 바뀌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멈췄다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온다면 그 동선을 바뀔 수가 있겠는데 지금 5월 17일이니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동선의 필드의 영역은 여기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네, 그 부분이 여기라는 거죠. 여기. 네, 여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기엔 너무 멀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를 더 봐서 6월, 주월, 아니 6월이네. 월봉, 주봉, 일봉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 드렸죠. 이 부분을. 네, 만약에 저는 여기만 와준다면 제가 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산다. 왜? 대응. 무슨 대응? 진입의 대응. 깨졌다. 그런 손절에 대응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흐름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오버트인 구간하고 만나는 이 교차 가격대는 3중 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려오는 지지, 그 다음에 올라오는 지지. 여기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이 내려올 때 이렇게 그래서 만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연장하면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삼중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만난다. 그래서 이 기준을 잡고 얘기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대응하려고, 진입하려고, 깨지면 손절하려고.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SG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데이터 값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해도 이 기준은 분명히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너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갈등의 소지를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에 내려오던 그림을 바꿨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흐름을 바꿨다는 의의가 있고, 그러면 올렸다가 눌림을 주고 완성돼서 챙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는 거죠. 예. 물론 저 부분이 결과론 쪽으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을 잡고 1,700원대 기준을 잡고 이렇게 진입과 대응의 손절, 대응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이런 얘기를 드려보려고 했으니까 혹시 SG를 관심 있거나 가지고 계신 거가 신규 진입 노린다면 1,700원을 기억하면서 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지금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